자, 증권가 리포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 리포트는 5월 15일 리포트입니다. 자, 서울 반도체 LED 조명 시장의 강자죠.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둔화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리포트는 5월 14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는 서울 반도체 자동차 조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조명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자동차 조명 매출액 전년 대비 약 11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5월 2일 리포트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현재 2타수 무안타, 4타수 2안타가 되길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0에서 5할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리포트는 앞에 두 리포트와는 달리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LED 조명 비중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적이지만 매출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월중 주가 흐름인데요. 37,9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증권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수들의 꼼꼼하고 강도 높은 토크 시작해봅니다. 자, 올해가 LED 시장의 성장의 초석이 다져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강자로 떠오르죠. 서울 반도체가 당연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쩐지 근데 주가가 조금 주춤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반도체 상황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현황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현황. 자, LED 부품 판매 2013년 말 영업이익 965억 원, 현재 LED 패키지 매출 기준 글로벌 4위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가 어제보다 1.17% 하락한 37,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 반도체 이렇게 주가가 근데 주춤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현기차 얘기할 때도 초반에 제가 그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빠지는 거 보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확실히 없대요. 멈춰지는 부분이 없던데. 코스닥에서 우리가 1, 2, 3 얘기하면 뭐 얘기하나요? 셀트리온.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찝는 게 시총이 파라다이스. 네, 있어요. 네. 시총을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스닥 시총 1위가 셀트리온이 5.1조, 파라다이스가 3.4조. 그리고 우리가 흔히 3위로 얘기하던 게 서울 반도체였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CJ 옷쇼핑이 올라가고 서울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시총 4위로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에는 영원히 서울 반도체는 넘버 3죠. 그래서 3에는 서울 반도체가 들어가. 이런 믿음인데 시가총액 아무래도 상단에 있다 보니까 거래소가 뚝뚝 부러져 나가는 그림에서 저게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고. 코스닥 시장 개선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저는 그 코스닥 시장 IR 관계자가 보고 있으면 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빨리 실적 발표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20%, 30%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최근에 어닝 쇼크가 발표되면은 10% 그냥 한 방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20, 30% 빠져가지고 싸 보이는데 손을 못 들이밀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싸네? 근데 실적 발표를 안 했어. 못 사겠다, 야.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야, 불안하다. 계속 밀리는데 이것도 실적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 10% 더 맞아야 되는데 야 팔아. 그러면 매수는 사라지고 매도는 점점 급하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그 종목은
가볍게 빠지죠. 네. 이번에 코스닥이 그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 발표 빨리 마무리 다 하고 뭐 안 좋은 기업들은 2분기 어닝 가이던스 조정 다 하고 그렇게 해야 코스닥 시장 바닥 잡고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 반도체 뭐 코스닥 넘버 3 아니에요. IT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쪽에서 기대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일단 당장, 시장하고 네. 예, 일단 시장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당장 반등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를 좀 서울 변화를 반도체는 실적 발표 모색해봐. 나왔죠. 네. 서울 반도체는 실적 발표 나왔어요.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부합했어요. 약간 못 미쳤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줬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회사가 제시한 거 보니까 2,600억에서 2,800억 정도 2분기 매출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 뭐 좀 세게 불렀으면 우리 회사 자신 있어요. 뭐 3,000 몇백억 할 것 같아. 이러면은 주가가 달랐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워낙 보수적으로 주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뭐 쏘쏘 그랬는데 2분기 실적 부분 예상치 부분에서 회사가 제시한 게 조금 못 믿어왔던 거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일단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주가하고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루멘스 주가 비교표 제가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작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대로 조명시장의 강자. 작년에 계속해서 표가 이렇게 함축돼 버렸나요? 이게 아닌데 그 세 주가에 한 대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인데요. 한 장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죠? 네, 다음 종목 장? 세 개인데요. 네. 다음 건 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로텀을 다음에는 한 장에 저희가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에 네. 보내드렸는데 세 장을 끊으시니까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돼버렸는데요. 그럼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루멘스 서울반도체 상당히 좋게 움직였었죠. LG이노텍은 반대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은 LED 관련된지만 매출 비중이 LED 쪽에서 15%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루멘스와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거의 100% LED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저 노란색 부분을. 예, 그런데 보이나요? 최근에 이 노란색 부분 보면 올해 들어서 서울반도체가 저 정점을 찍은 게 1분기 말 3월 달에 1분기 집계가 끝날 때쯤부터 서울반도체는 코스닥과 별개로 선조정을 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볼게요. LG이노텍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죠. 일단은 그 LED 쪽에서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놓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루멘스 주가를 좀 볼게요. 루멘스는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랬는지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에 고급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조명이 있죠. 네. 그 LED 조명이 일단 리포트 보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매출 비중이 10%입니다. 거기서 뭔가 다른 신차 효과 그리고 그 해외차라든가 고급 사양이 들어가는 LED 조명에서 뭔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반짝 이벤트는 될 수 있지만 그쪽에서 매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10%에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봤자 물음표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쪽 매출 비중이 커야 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BLU 있잖아요. 그 UHD BLU가 성장성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도강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UHTV가 올해 뭐 월드컵 특순위 아니면 스포츠 특순위 해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UHTV가 전체 TV의 10%거든요. 그 전체 네. TV의 10%에 서울 반도체가 우리나라 메이저 회사에 들어가냐? 중국 쪽에 들어가는 게 더 많거든요. LG이노텍은 성장을 갖고 왔던 게 LG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BLU가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서울반도체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LG이노텍은 적절한 대응을 해서 LED 쪽에서 어느 정도 튀어 올라와 줬는데 서울반도체는 매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줘서 2분기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이고요. 루멘스는 적정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적정 대응을 해줘서 중간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서울반도체는 되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이사님 그 아까 서울 반도체 보신 페이지 있잖아요. 네. 저 그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거 좀 열어주세요. 서울 네. 반도체 주가 흐름. 네.
3월 20일이었을 거예요. 미국 민주당 칼 레빈이 길리언트 사이언스사의 그 C형 간염 치료제 원가 공개해라. 그 뉴스 이후서부터 미국에서 고밸류 주식들이 부러졌죠. 서울 반도체가 3월 22일 날이 종가가 5만 원 언저리 돼요. 그때서부터 미국의 고베타주들, 고밸류에이션 주식들 부러지기 시작할 때 한 4만 5천 원까지 한 10% 단기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보니까 4월 23일서부터 코스닥 시장이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3만 7천 원까지 뭐 수직 낙하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1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노텍은 LG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애플 아이폰의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녹아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게 LED 조명 쪽이면은 LG 이노텍과 서울반도체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반도체 부러진 부분은 처음에는 미국 고밸류에이션 주식들 떨어질 때 한 10%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급락장에서 뭐 합쳐가지고 이번에 한 25% 정도 날아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탈출구를 찾아볼 수 있는 시그널을 제시해 드리자. 이게 오늘 방송 컨셉이죠.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얘기하면은 지루하니까 다른 분 얘기하고 나서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네. 60초에 뵙고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서울반도체가 성장주냐?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965억이 났다고 하죠. 재작년에 얼마 났습니까? 2012년도에 330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330억에서 작년에 965억이 났으니까 3배 이상 오른 거죠. 올해 전망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봐야 1,100억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거듭을 했습니다. 물론 LED 쪽은 뭐 2010년, 2011년부터 한 해 만에 한 해 100여 주 정도 교체되는, 재체되는 뭐 그런 말들이 많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팔리고 하니까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나왔던 거고 매출도 1조 원이 넘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2013년도 작년에 22,000원짜리가 5만 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어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서울반도체는 이제 성장주에서 순환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순환주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여기 뭐 한번 써봤는데 성장주, 순환주, 가치주, 세태주 이렇게 좀 생애 주기가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빠른 성장을 좀 거듭을 하다가 이제는 좀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좀 새로운 곳에서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아직은 없다. 그래서 순환주라고 한다면은 장이 빠지면 밀리고 또 장이 오르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5만 원 찍고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국의 크리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차트 모양이 30불에서 75불 갔다가 지금 45불이에요. 서울반도체랑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고밸류에 관련된 종목들 뭐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관련주들이 LED 시장 물론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조금은 이제 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성장주에서 순환주로 가는 좀 길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리포트에서 네. 그 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제가 이와 관련돼서 전화 시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디와? 네. 이거 쓰신 분들한테 네. 근데 한 분 그 리포트들 중에 한 애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 리포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건 전력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백열 전구 사용 못하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공장이나 길거리 조명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큰 조명서부터 바꾸는 환경 규제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정비 규제 수혜주 해서 이야기가 계속 네. 나와서 작년에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올해 상반기까지의 얘기였는데 상반기에 실적을 열어놓고 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LED 조명 관련돼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것도 하이엔드나 미드엔드 그리고 스몰엔드 그렇게 나눈다 보면은 사실은 하이엔드나 미드엔드급에서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된 건 하이엔드고 미드엔드까지 풀리면 전반적으로 다 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거리 조명이라든가 공장 조명 그런 것들이 풀리고 그다음에 가전까지 가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풀리면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쪽에 서울반도체가 그런 가정 조명까지 경쟁력이 있느냐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혜를 받던 건 그래도 수명이 길고 거기다가 전파에 대한 오염도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그런 쪽에 수혜를 받다라고 하면 일반 가전까지 또 환경 규제를 풀게 됐을 때 서울반도체가 거기서 이익을 갈구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걸 물음표를 찍고 있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60초 후 발언 네.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네, 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바닥권인가 아닌가? 네. 아니라면 또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아니에요. 네. 저는 상당 부분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네. 올해 예상되는 서울반도체 EPS가 1250원이에요. 5만 원 계산해 보세요. 밸류에이션 몇 배예요, 이거? 40배, 40배. 지금 오늘 종가로 계산해 보니까 30배더라고요. 물론 싼 밸류가 아니죠.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고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 3개를 보면서 3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조명 시장에서 지금 현재 LED 조명 비중이 단 4%에 불과합니다. 아직 성장기에 진입도 안 한 거죠. 아직 뭐 발도 안 들여놨어요. 4%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먹은 게 4%고 먹을 게 96%라는 얘기예요. LED 시장 조명 자체가. 지금 100여 정도 생산 못하게 막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조정할 쉬어야죠. 거고. 네. 그렇죠. 뭐 조명 쪽으로 포커스를 일찍 맞춘 회사들은 긍정적이죠. LED 모듈에서 가장 비싼 부품단이 칩입니다. 칩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서울 옵토 디바이스였는데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반도체가 34.67%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아크리치 만드는 회사. 아크리치 뭐냐 하면은 교류 전원을 LED에다가 바로 꽂으면 안 돼요. 직류 전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컨버터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크리치는 컨버터가 필요 없어요. 교류 전원을 바로 꽂아도 LED 광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죠.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서울 반도체예요. 두 번째 이유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익 성장률이 물론 크리만큼 나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이 크리 밸류에이션하고 서울 반도체를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해당되어 있는 시장이 다른데 어떻게 단순 비교하겠어요. 하지만 참고는 해보자. 서울 반도체가 너무 무리하게 비싼 건 아니다. EPS 그로스가 너무 좋다. 세 번째 마지막 이거 한번 보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10년도 때 왜 올랐어요? LED가. 07년도 때 서울 반도체가 뜨거운 시세가 한번 있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그때 LED 테마가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저기 5만 원 찍었을 때 저거 왜 올랐어요? LED TV 기대감 크게 올라왔었죠. 근데 이번에 5만 원권까지 다시 왔어요. 이번엔 뭘로 올랐어요? LED 조명 때문에 올랐어요. 이제까지 올랐던 이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 5만 단을 못 넘는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테이블 30배까지 낮아졌으면 당연히 고밸류해야 되는 주식이고 코스닥 시장 반등 시점을 노려서 관심을 유지해야 되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0초 하시죠. 동안 어떤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핵심만, 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경쟁 심화된 곳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 3개만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좀 저하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 때 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접근하기 약간 모호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꼼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